예,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까지 하락입니다. 골드 실버 다 하락이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일 날 CPI 지수 발표되기 전에는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설에 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또 지금 CPI 지수가 하락, 소비자 물가가 좀 하락했을 때 또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뭐 여러 설에 의해서 시장은 많이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골드 실버 시장은 뭐 어제 아침에 비하면 상당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약간 전체 시장이 좀 혼조입니다. 혼조. 어제 미국 증시도 다우는 상승을 했는데 S&P와 나스닥은 5일 동안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일 13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인데 9시 반에서 한 11시 사이, 그 사이가 발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어떤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9월 달에 유가가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가 좀 꺾였을 것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8월 달에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CPI 지수, 근본 CPI 지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장이 되게 한번 흔들렸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일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뭐 11시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 사이에 발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 한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666불 42센트, 1g당 53불 58센트, 1kg당 53,576불 61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3만원, 내가 팔 때가 29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763만 8천원, 8,763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19불 11센트,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거의 21센트까지 21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19불대가 턱걸이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870원, 내가 팔 때가 3,14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6만 9천원, 106만 9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증시가 어제 혼조입니다. 혼조지만 다우는 오래간만에 또 상승 반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S&P와 나스닥은 주 5일째 영업일 5일째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달러 지수가 113.317 그렇습니다. 113.278.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110포인트, 109.98까지 떨어졌다가 113.3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상당히 급등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미국채 수익률이 3.926, 거의 4포인트를 장중에는 찍고 3.926입니다. 국채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아주 고공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와 마의 구간, 뭐 국채 수익률 마의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4포인트를 넘나드는 이런 시장에서 골드 실버는 뭐 나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방한 시장이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채 수익률 상당히 강세입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영국의 채권 국채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미국 채권 시장까지 지금 뭐 영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미국채 수익률도 거의 마이너스 4포인트를 장중에 넘겼다 오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내일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 뭔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건지, 안 그러면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제 증시, 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원자재 시장, 코인 이런 방향으로 보면 최악의 어떤 내용에 또 약간 선반영되는 느낌도 지금 현재 있다. 항상 2, 3일 전에는 선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 환율이 1432원, 어제 1429원이었는데 또 3원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뭐 1400원대에서 떨어질 떨어질 수가 없이 그냥 1400원대 지금 거의 안착을 해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그 1900선을 지금 현재 턱걸이를 했습니다. 1900선 밑으로 조금 떨어졌다 올라왔다 뭐 해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을 할 거냐, 여기서 계속 뭐 우하락, 우행보 우하락 할 거냐, 1900불대를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안 좋은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284, 1300불을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3일장 제가 뭐 이야기 안 해도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고, 지금 이게 지금 골드인데 일주일째 지금 하락장입니다. 일주일째 지금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여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 보탤 거 없습니다. 지금 CPI 지수 나오기 전에 지금 뭐 정시가 S&P 말고 5일간 지금 하락하는 내용 패턴과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국채가 워낙 지금 장중에 4포인트까지 찍고 뭐 달러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IMF에서 내년 세계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최악이 아닌 침체 느낌이 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장률도 0.1%를 줄여서 집중을 한 이런 부분이고요. LG엔솔하고 혼다하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 부지를 결정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에 확정을 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LG엔솔에서는 어쨌든 미국 혼다와 손을 잡고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혼다에서 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납품하고 뭐 이런 어떤 또 메커니즘, 그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 마음이 막 끌쩍지근합니다. 예. 자, 미국이 오펙 플러스 1, 2, 뭐 러시아하고 이번에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와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석유는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았죠. 석유가 소위 이제
이 석화 에너지, 뭐, 지금 이제 내 25년, 2025년 정도 되면 승용차의 한 50% 이상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모든 산업 시설에 이 구동하는 엔진 자체가 거의, 어, 모터, 전기 모터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 이, 뭐 기름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뭐 이미 생명력이 짧아 보이는 어떤 그런 내용에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도 사우디를 그동안에 많이 감싸고 들었는데, 중동의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조금 뭐 전 세계의 대외적인 여건은 이렇게 되면 조금 또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다 시고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환율 방어를 시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인민화폐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떨어졌고, 사실 뭐 일본 엔화도 엄청 떨어졌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엔화가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어 환율 급등락을 인민은행에서 나서서 억제하겠다, 즉 환율 방어를 하겠다. 환율 방어를 하게 되면 또 뭐 뭡니까, 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인민은행에서 어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환율 방어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보면 아시아 시장에는 호재의 어떤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중국 시장은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어, 가히 뭐 영향권, 중국 경제 자체가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중국이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또 우리 한국에는 유리하겠죠. 그런 어떤 내용이고, 오늘도 역시 골드 실버 시장은 뭐 좀 출렁거릴 겁니다. 하락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일 밤에 9시 10시 사이에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소랑설레에 따라서 장은 많이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 외에 전할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짧게 하고요. 어쨌든 오늘 주중입니다. 수요일, 내일 목요일 저녁에 CPI 지수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혼조세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응대하시고, 실버가 지금 1900불대 특허리를 하고 있는데, 1900불 밑으로 떨어지면 1850불대 언저리에 오면 소량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드리겠습니다. 13일 내일 미국 CPI 지수는 뭐 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저도 의견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첫째는 미국 에너지 관련된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이 9월 달에 거의 90불 밑으로 떨어졌죠. 86불, 7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0월 달은 또 다시 또 200만 배를 감축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반등해가 올라왔는데, 한번 잘 응대하면서 내일 어쨌든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 아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시장에. 그리고 특히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반등하거나 내지는 하락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 내년 이제 경기가 어쨌든 뭐 침체, IMF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어쨌든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뭐 IMF에서는 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고방들이 침체 국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CPI 지수 발표될 때까지는
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1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